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광주 전남 정치권이 지방선거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광주 전남 교육계도 선거 열기가 서서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 교육감의 재선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대항마도 조금씩 구체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광주시가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의 등교를 위해 6년간 나룻배를 저은 어머니와 노드길에 10년간 돌을 쌓아 등굣길을 만든 아버지, 학부모들의 피와 땀이 어린 전남교육의 사연이 사진에 담겨 전시돼 뜻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가 민선 8기 3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기정 광주시장은 우회적으로 출마의 뜻을 내비쳤고 김영록 도지사는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광주 전남 정치권이 지방선거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3년을 결산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회적으로 재선 출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가 헐럴 날아야 될 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첫 성과로 군공항 이전 6자 TF 구성을 성과로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맞설 후보로는 광주의 유일한 재선 의원이자 광산구청장을 2차례나 지낸 민영배 국회의원이 꼽힙니다. 재선 광주 북구청장이자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문인청장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영석 전 의원과 이병훈 전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정현 시당위원장, 민주노동당에서는 강은미 전 의원, 진보당에서는 김주업 시당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도지사 선거는 더 치열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3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했고 성과도 많았지만 무한공항 문제와 전남 국립의대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민선 9기에도 도지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하면은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자 또 직분으로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김영록 도지사에 맞설 전남지사 후보로는 4선 국회의원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계호 의원이 꼽힙니다. 3선 의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 그리고 3선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서삼석 국회의원도 경쟁 후보군입니다. 전남 동부권 출신의 재선 의원이자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국회의원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화진 도당위원장, 진보당 이성수 도당위원장 등도 거론됩니다.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의 또 다른 관심거리는 조국혁신당입니다. 지난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의 독과점을 깬 만큼 1년 뒤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광주 전남 교육계도 교육감 선거 열기가 서서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재선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에 맞설 후보군도 조금씩 구체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광주 교육을 도약시키겠다며 사실상 재선 도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학생 실력 향상과 교육 본질 회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변수입니다. 고교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이 교육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시교육감 선거 구도는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원단체 등이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꾸려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교육감의 대항마로는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박주정 광주대 특임교수,
오경미 전 광주시 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이 거론됩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큰 잡음 없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권에 기반을 둔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항마로는 강수경 전 전남도 교육청 장학관, 김혜룡 전남교육대전환 포럼 상임대표, 장관호 전남교육연구소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의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후보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지연되고 상부도로 복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사과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운천저수지 일대 209와 백운광장 일대인 409에서 대규모 안반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1단계 구간의 상부도로 포장이 12월로 또 미뤄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복구가 지연되면서 개통도 늦어지고 있다면서 지하철 개통이 언제 가능할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나주 19도, 광주와 여수 21도 등 18에서 21도 분포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목포 28도, 광주 31도, 광양 32도 등 27에서 32도로 예상되며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적으로 관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를 시키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의 비서실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여수시는 관용차 사적 사용과 거짓 해명, 조직적 은폐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정 시장의 비서실장 김모 씨를 27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12일 아침 8시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실장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1순위에 선정된 삼거동 일원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다이옥신 배출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공모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뤄진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광주시가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삼거동에 추진되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가 예정됐던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2층을 주민들이 막아섰습니다. 설명회장 안에는 용역사 직원들을 제외하곤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길을 터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광주시 담당자들은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실무진 생각은 좀 더 검토해서 개최를 한번 고민해보고요. 설명회를 막은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를 앞두고 삼거동으로 전입한 세대주 31명의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부지 반경 3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공모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지역 거주 세대는 80여 세대인데 이 가운데 30여 세대의 위장 전입이 확인되면 공모 신청 자격을 잃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오늘 저녁에 애기들 밥 뭐 해줄지가 고민이라는 말을 합니다. 삼거동과 가까운 한평군 월야면과 나산면, 해보면 주민들도 가세했습니다. 대규모 산단 등이 조성되는 한평 북서부 지역 인근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선다면 한평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삼거동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가동하게 되면 환경 피해는 광주광역시보다 우리 한평 구민들이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세 차례 공모 끝에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삼거동을 선정하고 절차를 이어왔습니다. 법적 절차인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반발에 가로막히면서 9월 중 최종 후보지를 고시하려던 광주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정부 2차 추경안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광주시를 향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은 오늘 추경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의에서 교통량이 하루 13만 대가 넘는 도로의 확장을 10년 넘게 미루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북구 을지역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최소한의 지역 분담금조차 집행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비 부담과 교통 효과 등을 이유로 현재 착공이 어렵다며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국비를 살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아이들의 등굣길엔 엄마의 지극한 정성과 아빠의 우직한 사랑이 함께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던 우리 부모들의 애틋한 사연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의 전남 교육을 잊게 한 평범한 학부모들의 눈물 나는 사연이 특별한 사진 전시회로 꾸며졌습니다. 지금은 무인도가 된 여수의 작은 섬 가장도. 고 박승희 씨는 6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룻배를 저어 딸을 무태있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오고 간 백길만 34,000리. 박 씨의 사연은 영화 모종의 백길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 딸은 명문대를 나왔고 할머니의 교육열은 손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나룻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 나른 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켜서 뭐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또 모종의 백길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어머니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갔고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신안증도 귀점도에 조범석 씨는 젊을 때만 달릴 수 있는 노드길에 10년 동안 돌을 날라 채우고 시멘트를 발라 통학길을 열었습니다. 그 학교 가는 길이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머리에 날리고 지게로 전날려서 돌을 갖다 쌌어요. 한 10년 정도 거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 지금은 어른이 돼 아이들의 통학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녹색 어머니회. 섬 고향의 학교로 돌아온 교감 선생님까지 모두가 자녀 교육에 진심이었던 부모들의 일궈낸 결과물입니다.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전남 도민들이 전남 교육의 주인공이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련한 내 추억과 감동을 사진에 담은 전남 교육 특별 전시회가 다음 달엔 순천을, 8월엔 신안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KBC는 지난 3일 KBC 8시 뉴스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소 LTE 연결 과정에서 음질이 고르지 못했고 이후 밤 11시 개표 방송인 국민의 선택에서 아나운서의 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가 송출됐습니다. KBC는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제작진이 원활한 방송 진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 지역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만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해바라기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3,400여 명 중 57%가 만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최근 7년간 채팅앱,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피해가 25%에 달했고 채팅의 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해자 중 만 13세 미만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로 센터는 조기 성 콘텐츠 노출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광주는 갑상선암, 전남은 폐암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와 지역 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광주와 전남 주민 7,135명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 광주에서는 갑상선암이 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에서는 폐암이 1,5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은 전립선암과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많았으며 암 생존율은 광주 73.9%, 전남 66.7%로 10년 전보다 각각 상승했습니다.